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어느덧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기온이 벌써 뚝 떨어졌어요. 구독자님들도 월동 준비 잘 하셨지요? 따뜻한 실내로 모두 들여놨을 거예요. 저도 옥상 정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꽃을 더 보고 싶은 식물들만 안으로 들였었는데요. 거실이 따뜻하니까 꽃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일찍 심었었던 구근 식물들은요, 벌써 싹이 나왔어요. 구석에 있던 반딧불 머위도 꽃이 피고 있어서 안으로 들였는데요. 노란 꽃이 크고 예쁘게 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활동도 할 수 있다지요. 잎사귀마다 반딧불이 가득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1월이 되니 거실 제라늄들이 꽃이 더 많이 폈습니다. 저희 집은 10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제라늄은 꽃이 오래가니 한번 피기 시작하면 2주 이상은 펴 있습니다. 겹꽃은 더 오래 펴 있고요. 홀꽃은 금세 꽃잎이 떨어져요.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물을 말리시면 안 됩니다. 겉흙이 마르면 조금씩 자주 주어야 꽃이 잘 피어나요. 요즘 기온이 내려가서 베란다 온도가 야간에는 10도 가까이 내려갈 거예요. 베란다에서는 물 주는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한낮에 기온이 올라갔을 때 주시는 게 좋아요. 낮은 기온에서는 상토도 잘 마르지 않고요. 추워서 성장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확전형 거실에서 키우신다면 물마름이 정말 빨라요. 꽃 피우는 화분은 겉흙이 마를 때마다 조금씩 자주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 물이 많이 말라 있네요. 겉흙이 다 말라 있어요. 물 주는 시기가 저는 늦어졌습니다. 거실에서 키우다 보니 너무 잘 말라서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물을 늦게 줘도 잎과 꽃이 잘 마릅니다. 잘 안 마르는 화분은요, 물을 가끔씩 조금만 주고요. 물이 또 잘 마르는 건 겉흙이 말랐을 때마다 자주 줍니다. 특히 꽃대가 있는 건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물을 제때 챙겨주지 못하면 이렇게 누렇게 하엽들이 생깁니다. 한번 못 챙겨줘도 이렇게 생겨버렸네요. 또 하엽이 생기는 이유는 나이 먹은 잎이거나 영양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11월은 제라늄이 성장을 잘하는 시기예요. 새순들이 나오고 성장을 잘하는 제라늄은요,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해도 하엽들이 생기니까요. 저는 알비루를 넣어줬는데요. 요즘은 제라늄 전용 영양제도 참 많습니다. 알비루는 물 줄 때 조금씩 녹으면서 장시간에 걸쳐 영양제가 스며들어요. 식물에게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거겠죠. 성장이 느리고 꽃을 빨리 피우고 싶을 때는 액비로 된 영양제를 줍니다. 액비는 물에 연하게 희석을 해서 주는 건데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영양제들입니다. 꽃 피우는 시간에서 만든 영양제인데요.
한 달 이상 사용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후기를 남긴다고 했었잖아요. 우선 잔뿌리를 발달시켜준다는 따사로운 햇볕입니다. 고농축 액으로 뚜껑에 조금 따라서 물과 500배 희석을 해주면 돼요. 간솔 목초액인데요. 소나무를 쪄서 추출한 액이래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무해한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농약 성분이 없어요. 물에 넣으면 처음에는 연노란색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회색으로 변합니다. 목초액이라서 색이 검게 변하나 봐요. 2주에 한 번씩 물처럼 주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볕 간솔 목초액을 주면요. 잔뿌리를 발달시켜서 건강해지고 잎을 생기 있고 웃자라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병충해를 예방해 준다니까 실내에서 키우는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여드렸었던 따사로운 햇볕은요. 물에 희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분무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집처럼 햇빛 많이 못 받는 식물들에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LED 등을 달아주어도 식물등이 아니라서 효과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잎에 뿌려줬더니 잎들이 건강해 보이고 또 말 발굽 자국도 생겼습니다. 식물등이나 LED 등과 같이 해줘야 강업성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저희 집 LED 등에서 제라늄 꽃 피우는 걸 보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죠. 따사로운 햇볕이 강합성 효율을 높여주다 보니 꽃이 더 잘 피는 것 같습니다. 액비에 너무 길들여져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성장하는 제라늄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고 꽃 피우게 하는 건 나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단 힘든 여름에는 좀 쉬어야 하니까 잎에 뿌리는 건 쉬게 해주려고 해요. 모두들 건강해 보이지요. 11월에는 삽목도 잘 되니 삽목을 많이 하시잖아요. 삽목이들에게도 저는 뿌려주고 있습니다. 칼리브라 코아는 햇빛을 더 많이 필요로 해서 여기도 뿌려주었고요. 다양한 식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봄과 여름처럼 햇빛이 많이 비추질 않아요. 일조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꽃 피우는 게 많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집은 거실이라서 겨울만 되면 일조량이 부족이라 꽃이 줄어들었었죠. 올해는 꽃 피우는 시간을 만났으니 겨울에도 기대를 좀 해볼까 해요. 식물등이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또 LED 등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꽃이 잘 핀다면 대단한 영양제겠죠. 아직은 오랫동안 써본 게 아니라서 이번 겨울을 지나봐야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라늄 전용 알비료도 함께 썼기 때문에 부족한 걸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LED 등에서는 웃자람과 꽃 피우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들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서 이것저것 다 써보게 됐었는데요. 제가 귀가 얇다 보니 우분도 써보고 코인 비료나 파란 비료 다 써봤습니다. 식물들에겐 다 좋긴 하겠지요. 분갈이 할 때도 고급 상토에 이것저것 추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는 분갈이 상토도요. 예전에 쓰던 기본만 쓰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섞습니다. 본 분갈이에 펄라이트만 추가를 해줘요. 식물들을 키우는 건 살아있는 거라 키우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줘도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겠죠. 저도 잘 키우는 것 같지만
계절과 환경에 따라서 폭망할 때도 있어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11월이니 제라늄은 5도 이상 되는 환경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추우면 성장이 느려지니까 15도에서 23도의 온도가 제일 좋습니다. 11월 제라늄 관리 잘 하셔서 예쁜 꽃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